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 중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특징은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어를 기반으로 사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잖아요. 만약 인류에게 언어가 없었다면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인간만이 쓸 수 있는 이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언어의 세계는 무척이나 광대한데 막상 우리는 관성적으로 대화하고 언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늘 비슷하진 않는지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물론이고 혼자 생각하는 행위조차도 언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만큼의 언어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나 글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언어의 맛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김이나 작사가가 그동안 사람들과 소통해온 경험을 살려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감정과 관계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일상의 단어와 녹여냈습니다. 평범한 단어들 안에 담겨있는 가치를 알려주며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죠. 또 언어에 빗대어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내면서 독자들의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책은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트 1, 관계의 언어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소개합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미움받다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파트 2, 감정의 언어는 단어가 지닌 특유의 감각을 섬세하게 묘사해 놓았는데요. 슬프다, 외롭다 같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언어들이 나옵니다. 파트 3, 자존감의 언어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성찰하게 만드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책의 뒷부분에 수록된 라디오 레코드에는 라디오에서 했던 멘트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리릭스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노랫말이 실려 있어요. 책의 느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파트 2에 있는 부끄럽다를 읽어드릴게요. 부끄럽다.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부끄럽다라는 말은 언제 쓰일까? 뜻하지 않은 상황에 설렘을 느낄 때나 과찬의 말을 들어 어쩔 줄 모르겠을 때처럼 수줍음의 다른 말인 경우가 있겠고, 감추고 싶은 마음을 들켰을 때, 거짓말이 탄로 났을 때처럼 수치스러움 가까운 때가 있겠다. 굉장히 대비되는 두 상황에 모두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 든다는 공통점은 있다. 수줍은 부끄러움은 대책 없이 미소가 배시시 흩어지는 거라면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은 놓친 도시락통에서 반찬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 같은 거랄까? 어쩌면 부끄럽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 중에서도 가장 맨살에 닿아 있는 걸지도 모른다. 하나의 막이 드리워져 있어야 할 어딘가가 건드려졌거나 그 막이 확 거쳐졌을 때 기분을 묘사하는 말이니까. 그러고 보니 나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개인으로의 매력을 유지하는 남녀의 공통점으로
부끄러움을 잃지 않는 점을 꼽는 편이다. 또 잘못이 밝혀져도 뻔뻔스럽게 구는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 부끄러움은 그 말이 쓰일 때가 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차분히 마주하고 살핀 적이 없을 뿐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마음에 붙어 있는 말인 거다. 호감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 굳은 살 박이지 않은 양심이 긁히는 마음. 각 마음은 질감과 온도는 다르지만 모두 보들보들한 맨살이 남아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다음에 만나는 부끄러움은 느닷없이 품었다 내팽개치지 말고 잠깐이라도 바라보다 보내줘야겠다. 부끄럽다라는 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글이었어요. 언어는 글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언어 속에는 기억도 함께 존재하죠. 어떤 언어는 그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특정 향기가 나는 것 같고, 또 어떤 언어는 그때의 기분을 고스란히 상기시키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언어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 각자가 가진 언어의 의미 속에서 교집합을 찾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책을 통해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면 알수록 아름다운 언어를 그저 타성에 젖은 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에 관심을 갖고 민감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좀 더 촉촉하고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용할 보통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만의 의미를 발견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